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해상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부산이 해상 스마트 도시로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민 쉼터 역할을 해야 할 동구 중산공원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공원 내 묘지가 있고 시설물은 방치되어 있기 때문인데 관리를 위한 부지 매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기준 부산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대 광역시 중 분양가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 의원인 A씨가 17일 사퇴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당시 현직 시의원이 성비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북한 앞바다 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해상도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시와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 해비타트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해상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과제를 내놨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떠있는 해상도시. 북한 앞바다에 1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급자족형 부유식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Everything is closed loop and nothing is wasted and nothing goes into the ocean. And we are decarbonizing in the process. That is the advantage of building marine cities from the get-go. 기존의 도시 기능은 기본이고 ICT를 활용한 디지털 스마트 도시는 해상 도시의 필수 과제입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아니면 디지털 트윈과 같은 그런 디지털 기술과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UAM 같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해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조성이 기본입니다. 기존에 없던 도시인 만큼 공유 수면 관련법이나 건물 구조 관련법 등 제도적 유연화가 선제 조건입니다. 또 해상 스마트 도시를 물류, 레저 관광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왔습니다. 해상 스마트 도시에 활용될 자급자족 에너지와 식량, 탄소 중립, 메타버스 등 분야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관련 기업 활성화를 위한 융합혁신 클러스터 조성도 필요합니다. 해상도시 부산을 계획 중인 유엔 해비타트와 오션익스 부산은 부산시의 리더십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며 국내외 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novation and digital technologies are used to help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chieve the SDGs and the new urban agenda. We look forward to engaging with all of you.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유식 해상도시. 계획대로라면 6억 달러, 한화로 8천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0 세계박람회 이전인 202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현대판 노화의 방주, 해상 스마트 도시로의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의 한 공원 시설이 고장난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 내부에 묘지까지 자리 잡고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증산공원에 설치된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에 발을 올리자 삐걱거립니다. 목재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녹색 가루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운동장의 시계탑은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공원 주변 한 운동장 진입로에는 안전을 위해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띠가 설치됐는데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무 발판을 딛자 반대편이 솟아오르고 난간은 덜렁거립니다.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된 공원 한가운데 토사와 돌덩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게 부서진 지는 몇 달 됐어요. 어른들 운동하러 오면서 보면은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운동기구나 그런 거나 사살하지 뭐. 공원 한가운데 흙더미가 솟아있고 바로 앞에 네모난 돌이 서 있습니다. 묘지입니다. 묘지를 꾸미기 위해 설치해 놓은 망주석도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묘지 주변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묘지를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동구청에서 와서 적어놔도 안 파가요.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 안 좋지요. 다 불만이라. 요거 공원에 그 묘가 있어야 안 되잖아요. 증산공원이 조성된 건 지난 1986년. 비석의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공원 조성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인 결과 묘지는 한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묘지를 이전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증산공원에 있는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묘지를 좀 이장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나 어르신들 이제 1, 2, 3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선제적으로 탈바꿈해야 되고. 동구청은 최근 묘지 관리자에게 연락해 이장 의견을 물었고 문중과 협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장난 시설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빠르게 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축구입니다. 특히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불리는 고교 축구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그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열린 18세 이하 남고부 축구. 이날 결승 진출을 두고 4개 팀이 자웅을 겨뤘습니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영등포 공업고등학교와 경남 창녕고등학교의 준결승 경기. 경기 초반 창녕고가 매섭게 영등포 공고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영등포 공고가 선취점을 따내며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등포 공고는 후반에만 2골을 더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3대 0으로 가장 먼저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앞서 영등포 공고는 지난 2월 백운기와 8월 대통령 금배에 이어 2023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8회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오르면서 올해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이번 결승 진출로 4관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진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인천의 강호 대건고와 올해 부산 울산 지역 최강으로 올라선 울산의 학성고가 맞붙었습니다.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인 대건고는 전반 5분을 남기고 첫 골을 신고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후반에도 골을 기대했지만 뒷심을 발휘한 학성고에게 2골을 내주며 끝내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2. 학성고의 결승 진출로 준결승전은 마무리됐습니다. 남자 18세 이하 축구 서울 영등포 공고와 울산 학성고의 결승전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광양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최중량급에서 13년 만에 금메달을 딴 박혜정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했는데요. 흔들림 없는 자세로 170kg을 들어올려 용상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전국체전 무대에 선 박혜정 선수. 인상 3차 시기에 아시안게임 기록보다 3kg 더 높은 128kg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박혜정 선수의 강점, 용상 경기에서 힘찬 기압과 함께 170kg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역도 여자 87kg 이상급 용상 신기록을 세우며 종합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몸도 많이 지쳤었는데 그만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다, 떨고도 해보겠다 해서 들어가서 성공을 하고. 메달을 따기까지 흘린 땀방울과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박혜정 선수를 잡아준 것은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부모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박혜정 선수는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올림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135, 175는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 전까지는 좀 몸을 다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2의 장미란 선수라 불리던 박혜정 선수가 한국 역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 의원 A씨가 17일 사퇴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A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사건 당시 현직에 있던 시의원이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자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행동 강령을 준수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기준 부산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9월 기준 부산 지역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664만 3천 원으로 3.3제곱미터당 2,192만 1,9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제곱미터당 119만 5천 원 상승한 것으로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산시가 시지정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제한을 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 죽성리 외성은 문화재의 조망성과 일체성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역보 1구역 중 일부를 1-1구역과 2구역으로 조정하고 1-1구역에는 경사지붕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결정됐습니다. 또 기장 향교 주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보 1구역에 한옥 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변경해 향후 전통 한옥마을로 개발이 기대된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부산 진성 주변 지역도 경관관리 중점 지표 등을 고려해 구역을 유지한 채 높이를 상향시키는 안이 적용돼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건축물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과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수륙 양용버스가 다음 달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중순 시범 운행을 시작해 내년 2월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센텀 마리나파크에서 출발해 수영강 일대를 거쳐 광안대교, 강안리 해변로, 센텀역 등 17km를 운행합니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수륙 양용버스가 강에서 육지로 오르는 데 필요한 진수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성을 고려해 시범 운영하는 동안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의학 분야 중대형 국제회의를 잇따라 유치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 백스코와 함께 9월과 10월에만 2027 아시아태평양 간담최학회와 2027 아시아태평양 골관절학회 등 2건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이후 백스코의 개최가 확정된 의학 관련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 건수는 총 16건, 전체 참가자 예상 인원은 26,400명에 이릅니다. 부산시는 의학 분야 국제회의가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고 의료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이스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0일까지 부산시가 2023 부산 혁신도시 사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부산 혁신도시를 표현한 사진과 디자인, 회화 작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누구나 공모가 가능합니다. 응모 작품은 부산 혁신도시인 문현과 대연, 센텀, 동삼지구의 다양한 모습 또는 해양과 영화, 영상 등 혁신도시의 기능을 잘 표현한 사진 또는 회화 작품이면 됩니다.
수상작들은 부산의 혁신도시 홍보를 위한 자료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